안녕하세요. 생방송 황금펀치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전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뭐 시작부터 휘청거리더니요. 네. 창조경제도 무슨 말이냐. 이 여당에서도 난리네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지금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새누리당 김정은 의원과 함께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뭐 예. 당정청 워크샵 나라를 움직이는 분들이 잔뜩 모였는데 거기서 예. 청와대 비서진들을 아주 마구 혼내주셨더라고요. 네.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셨어요? 아니 뭐 못마땅하다기보다도 그날은 처음 이제 청와대 수석들하고 네. 국회의원들하고 첫 이제 상견례를 겸한 네. 또 우리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때 뭐 우리 국정기획수석께서 너무 이렇게 에피소드 위주로 에피소드를 뭐 잠깐 섞어서 하면 모르겠지만 예. 에피소드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워딩을 그대로 예, 살려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있었던 일을 예를 들면서 이제 네. 쭉 이렇게 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이 너무 좀 아니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보니까 창조 경제를 가지고 경제 부흥을 하겠다. 네. 국정 기조 1란에 그게 나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국정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 같으면 이 창조 경제가 뭐며 어떻게 그렇죠. 해서 이걸로 경제를 부흥시키겠는가 네.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야 맞지. 네. 거기 에피소드 얘기를 하고 있어가 되겠나. 강의를 네. 해냈군요, 그분이. 예. 뭐 싶어서 이제 그걸 질문을 했죠. 지금 상견례라서 좀 살살 해주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니 그걸 뭐 예. 야단을 쳤다기보다 질문을 했는데 네. 답변이 아주 그 미흡했습니다.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네.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그 자리가 첫 상견례 자리가 아니고 국회에서 상임위에서의 어떤 현안 보고를 하는 네. 자리였다면 아마 야단을 크게 맞았을 겁니다. 그랬겠네요. 국정기획수석 같으면 국정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기획하는 네. 자리가 그렇죠. 국정기획수석 아니겠어요? 네. 그럼 국정기획수석이라는 자리는 이 우리 박근혜 정부의 기본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네. 그것을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납득을 네. 시키고 동참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맞아요. 그게 제대로 역할을 네. 하는 것이지 본인도 잘 모르고 이렇게 설명도 안 되고 해가지고서야 어떻게 이 그런 제대로 대통령을 보필할 수 있겠나. 아니 근데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창조 경제가 도대체 뭐냐 저희도 헷갈리는데 아니 그 유식한 청와대에 있는 비서진이나 뭐 장차관들이 모른다고 하면 도대체 이 창조 경제 하나 하겠다고 조직 개편안 하면서 지금 시간 낭비한 게 얼마며 좀 황당한데요? 뭐 했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창조 경제라는 개념이 뭐 저도 뭐 정확하게는 뭐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 같은 어떤 슬로건처럼 네. 이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는 어떤 슬로건 형태로서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구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좀 오늘 찾아보니까 창조 경제란 그때 관여했던 의원님이나 핵심 네. 교수님들 말씀이 네, 네. IT나 과학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어떤 산업이라든지 네.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 경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네. 또 뭐 어떤 벤처 기업이 주로 이제 육성이 돼야 되는 네.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서로 제각각이네요. 그러니까 해석도. 예, 뭐 그 보기에 따라서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는 당장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중견 중소기업들 수출하는 중견 중소기업들 환율이 지금 내려가서 네. 이 엄청난 지금 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아마 더 떨어지면 적자 예. 수출을 해야 될 정도로 네. 지금 수출 환경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나라 경제가 어렵고 서민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벤처 기업을 키워서 우리나라 네. 이 국민 경제를 부흥시킨다 참 좋습니다. 네. 그건 장기 프로그램이지. 이제 뭐 인큐베이터에 들어있고 그런 말을 시작한 벤처 기업들을 언제 육성을 해가지고 이 경제 부흥을 이룩하겠습니까? 네. 그건 장기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창조경제에서 필요한 네. 것은 단기적인 어떤 처방을 나올 수 있는 네. 지금 현재 뭐 이 경기 이렇게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추경도 네. 편성한다 그렇죠. 하고 지금 하는데 그것도 뭐 야당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언제든 나 이렇게 이 저 재정을 써가지고 예. 경기 부양을 시킬 수는 없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근데 창조경제가 네. 대선 때부터 했던 얘기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동대문표 청바지가 명품되고 네. 오래된 공장이 다시 태어나고 어떻게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같이 했는데 예. 정부와 이 여당이 같이 했는데 이제 와서 막 야단을 치시면 집권당도 조금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여당이야 선거 때는 네. 이제 뭐 창조 경제를 한다 또 네. 경제 민주화를 이루겠다 하고 이런 어떤 구호 내지 슬로건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선거 과정에서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부가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걸 프로그램을 짜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는 정부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제 제대로 이제는 그걸 좀 하라는 어떤 우리 의원들의 질책입니다. 그걸 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네. 하시오. 아, 예. 네. 사실 창조도 좋은 말이고 경제도 참 네.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 경제를 붙여놓으니까 뭐 선거 때 사실 누가 뭐 서로 갖다 쓰고 막 이래가지고 네. 누가 원조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야당에서 뭐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네. 부처 하나 달랑 설립한다고 창조 경제가 이룩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면 요새 창조 경제 뭐 어디서 진짜 구체성을 국민들은 찾아야 되는지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그 이 창조 경제를 가지고서 경제 부흥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동참을 해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동참을 해주려면은 국민들이 알아야 동참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가 이렇게 쉽게 창조 경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네. 또 이런 걸 통해서 경제 부흥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해야 될 역할은 이런 게 있겠다. 이렇게 동참을 하자. 네. 이렇게 돼야 경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를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구호, 그냥 어떤 사회 일반 원칙 같은 개념으로서 쭉 가져갈 것 같으면은 정부가 그걸 구체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네. 국정기조 1에 경제 부흥을 창제 경제로서 경제 부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은 네. 정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 부흥을 시키겠다 하는 걸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네. 이해를 시키고 동참을 네. 시킬 그 말씀 나온 필요성이 있다고 길에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거하다 보면 마구 한 뭐 이 말만 그럴듯하고 애매한 거 많잖아요. 창조경제 말고도 경제민주화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구호성 공약 모조리 모아가지고 그냥 다시 하면 안 돼요? 재점검. 재점검이다 하는 것은 뭐가 이제 잘못됐냐 안 잘못됐냐 할 때 점검을 하지만은 네.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떤 지금 시대의 명제입니다. 대기업이나 경제적인 강자가 네. 독식하고 있는 어떤 부를 네.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그 구호기 때문에 네. 그런 구호들이 이제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제는 점검을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구체화 시켜야 될 때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어떤 개념으로 이걸 어떻게 실현을 시켜 나갈 것인가 네. 하는 걸 정부가 이제 그걸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요거는 뭐 예산을 얼마를 집어넣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네. 하면 이게 국가의 부가 어느 정도 창출이 된다. 요런 걸 짜야 될 시기지. 네. 이 뭐 점검을 해서 뭐 다시 정정하고 뭐 이렇게 네. 할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조 경제에 대한 비판을 쭉 보면 이게 네.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여당을 좀 약간 제껴두고 청와대 주도로 한다라는 그런 약간의 불만도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추경 편성을 했고 이제 다음 주면 네. 구체적인 추경 규모가 나오는데 네. 추경 편성도 했고 부동산 정책도 지금 발표를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과 충분히 청와대가 협의를 했나요? 예, 그 우리 당의 그 정책위 의장 하시는 네. 나성진 의원님도 오늘 그 정부 쪽과 같은 입장을 발표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당 쪽하고는 정부가 상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야당에서 쉽게 통과를 시켜줄 걸로 보시나요? 법이 통과될 걸로? 이 부동산 대책도 지금 이제 그동안에 뭐 지난 정부에서는 좀 대책을 찔끔찔끔 이렇게 네. 내놨습니다. 그래서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 경기 활성화하는
그 성과가 미흡했다고 보고 지금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뭐 세제 문제라든지 네. 금융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한꺼번에 이제 투입을 해서 할 모양인데 이게 전부 다 이제 국회 법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네. 또 추경을 하려고 그래도 네. 또 그런 이 지금 뭐 보면은 이게 국민행복기금도 마찬가지고 이 부동산 대책도 보면은 일종의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지금 활성화를 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또 이 뭐 어떤 성실한 대출자들은 역차별받는 경우가 생길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덕적 해임 문제도 좀 짚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작년에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 해가지고 네. 통과를 시켜놨는데 요새는 이 야당이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면은 이걸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야당을 얼마나 설득을 시키고 야당이 얼마나 동의를 네. 받아내느냐 하는 것이 그게 관건이다. 일단 여당 내에서는 어느 정도 다 의견 조율이 됐다는 거군요. 청와대랑 여당이랑은. 뭐 그 정책이 하고 네. 조율하면은 뭐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개개인을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네. 정책이 하고 사실 조율을 그 됐을 국회에 때는 계신 맞습니다. 분들은 이게 잘못되면 선거에서 매를 맞기 때문에 참 걱정이실 텐데 네. 청와대 하는 걸 보면 솔직히 좀 매를 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낙마 축구팀 나올 정도라는 네. 인사 네. 문제 네. 또 국민한테 사과한다더니 대통령도 아니고 네.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대변인이 17초 동안 대신 읽는다.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러나요? 뭐 정부 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를 안 해서 그런 뭐 실수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과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정부 초기에서 인사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안 갖춰지다 보니까 네. 이런 인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사 시스템을 앞으로는 보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한 1분 정도 직접 사과를 했더라면 예. 좋았지 않겠나 싶은데 뭐 그런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워크숍이 어떻게 보면 이 여당 무시에 대한 하나의 반발로 좀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본다면 사실 여당으로서는 여태까지 뭐를 했냐, 뭐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번 뭐 제대로 했느냐, 다만 뭐 정보 공유에서 소외됐다고 불만만 터뜨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여당이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장관들도 인선이 다 안 된 상태고 또 정부 조직법도 뭐 야당하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늦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우리 여당이 좀 정부나 청와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려고 그래도 네. 좀 이렇게 자리가 좀 잡히고 좀 이렇게 뭐 네. 일을 좀 하려고 해야 뭐 단소리든 쓴소리든 할 건데 아직 뭐 정부 조직법도 통과가 안 돼, 장관 인선도 안 돼. 그런데 여당은 여당대로 뭐 네. 야 뭐 너 뭐 왜 그러냐 아니, 하기가. 여당에선 눈치 보고 쓴소리 할 만한 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첫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네. 있었던 게 당정청 첫 네. 회의에서 네. 사실은 청와대 비서진들하고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그날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보니까 영 하는 게 너무 나이브하고 미흡해서 그날 주로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주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네. 생각해 보면요. 네. 사실 대선이 요즘은 돈을 못 쓰니까 당조직으로 선거를 하니까 네.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든 대통령인데 네. 이게 청와대가 혼자 폼 잡는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청와대에서는 여당이 표 생각해서 눈치만 보고 안 도와준다는 불만도 하던데 이러다가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뭐 정부 여당이 다 협조를 해서 잘 해야 우리나라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뭐 얼마든지 우리가 뽑은 또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 이 박근혜 대통령 잘 되시고 또 박근혜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대통령께서는 좋은데. 유정회처럼 돌격해 네. 주길 바라는 거 아닐까요? 옛날 유신 때 유정회처럼 돌격을 해주길 바라고 에이, 계실까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아직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려 하는 이제 네.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자.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가 네. 계속 뭐 4월달 국회 현안 보고할 때까지도 예. 뭐 오락가락 한다든지 이러면 네. 국회에서는 정말로 크게 야단을 맞겠죠. 크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4%로 네, 지금 네. 두 달 만에 11% 네, 포인트를 네.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11% 네. 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자, 이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아베 네. 총리 지금 지지율이 70%입니다.
당장 뭐 4월에 재보궐선거, 내년에 지방선거 어떻게 이길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대책이 뚜렷한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데 뭐 대통령 지지도라는 게 뭐 이 지난 정부나 지지난 정부나 이래 보면은 뭐 지지도가 항상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게 지지도이기 때문에 너무 지지도가 뭐 낮다 이런 걸 가지고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거의 세팅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잘 이렇게 다잡아서 하면은 얼마든지 네. 지지도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마음을 이렇게 사야 됩니다. 네.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떤 뭐 정책이라도 뭐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 반대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잘 듣는 막 듣는 시민이라도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뭐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인사사고에다가 네. 그다음에 뭐 여당과 청와대 갈등 이런 거가 하나의 호재로 잡고 네. 지금 좀 파고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전당대회 때 또 뭐 혁신을 앞세우고 지금 지지율을 쫙 끌어올리겠다는 지금 생각인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뭐 지방선거 또 10월에 또 선거 뭐 10월 위기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당 이러다가 진짜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뭐 10월 달까지 지금 갈지 안 갈지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내외 상황이 정말 일촉즉발입니다. 안보 네. 상황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지금 북한은 뭐 연일 뭐 어떤 도발을 할 듯이 뭐 태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첫째로 이 우리 국가 안보 문제를 튼튼히 하고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경제를 살리는 데 매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추경도 편성을 하고 또 부동산 네.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몸부림들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걸음마 시작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정말로 그래도 못한다면은 저희들부터가 완전히 그냥 국회에서 그래요. 정부 청와대를 갖다가 그냥 아예 막 야단을 되게 치고 시간이 뭐 30초도 안 남았다고 네. 하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네. 독대를 하자. 대통령과 1대1로 꼭 한 말씀 하신다면 뭐 얘기하시겠어요? 조금 좀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네. 하셨으면 그러니까 이런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왕 그 사퇴하실 분이 네. 미리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요건 욕대로 먹고 나중에 나가니까 이게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서민들을 좀 따뜻하게 껴안아 주시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자, 네. 청와대와 여당 생각이 다르면 뭐 싸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 있는 다툼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뭐 창조경제든 대통령 인사든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분 뒤에는요. 합주기 양택조 씨의 북으로 간 어머니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앞으로도 좋은 비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